들어가면서 순천시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초 문을 열 예정인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천 대표가 말하는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론 직접 들어봤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지정 1년을 맞았습니다. 정원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 반면 앞으로 과제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이른바 자벌드의 입지가 순천으로 결정돼 순천시가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있는 호남권 자벌드 설립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 2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국비와 지방비 485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직업체험센터와 야외 전시장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섭니다. 예상 이용객은 연간 70만 명. 광주와 전남, 전북은 물론 영남 지역 학생들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학생들처럼 지방 학생들도 균등하게 이제 직업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호남 교류가 또 동서 화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벌드 유치에 성공한 순천시는 올해 준비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센터 내에는 60여 개의 직업 체험관이 들어서는데 정원, 동식물 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관 운영과 인근 산업시설 견학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550여억 원이 투입되는 에코에듀 체험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게 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70만 명이 방문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호남권 자벌드 개관 시기는 오는 2019년 초. 순천시는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조직 체계가 안정된 이후에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하며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을 정부가 법정 관리로 몰아가면서도 안이한 인식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이행되지 않은 3천억 원의 지급 보증을 신속하게 처리해 87척의 선박 운항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현대상선과 합병을 서둘러 구조조정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경제 동맥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와 원산지 표기제 등 수입 방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최근 국회 철강 포럼 세미나에서 올해 중국산 철강 수입이 사상 최고치로 예상되는 등 밀려드는 수입 제품으로 국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상무는 그러면서 수입 방어 시스템을 통해 수입산 증감에 미리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국내 산업 피해를 증명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어제부터 3박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전남 동북권 민생 탐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천 전 대표를 만나 동북권 탐방의 의미와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론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천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전북 지역과 전남 서부권에 이어서 이번 전남 동북권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의 동북권 방문 일정 어떤 의미입니까? 예, 첫째는 지난 총선 때 저희 국민의당과 저에 대해서 큰 성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둘째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민심 또 민생에 관해서 좀 잘 살펴볼
보려고 왔습니다.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지역의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뭐 지역마다 편차는 조금 있어요. 또 지난 그 총선 때 또 지지에 비하면 좀 조정됐달까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도 걱정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호남의 경우에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호남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돼 왔습니다. 또 그 결과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낙후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호남의 조상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기회도 못 갖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교체. 주도란 말이 다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호남이 정당하게 참여하는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차기 대선에서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앞장섰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를 희생하거나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본 것을 감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고 나라도 구하는 자국구국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길, 자국구국의 길에 우리 호남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이후 정원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6차 산업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생태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과 순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산업의 근간인 조경수와 화훼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1차 산업이 안 되는데 2차 산업이 될 수 없고 3차 산업이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은 더더욱 요원한 정원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식물의 어떤 생산하고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또 이것이 다시 판매하고 이어진다면은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을 기초로 도시 전체를 도시 녹화하는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를 정원화로 걸어서 5분 안에 만나는 정원을 목표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도시 녹화 사업 조성과는 별개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전혀 대비 없이 이 페이퍼로 만드는 거에만 놓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정원은 오히려 도시 속의 이런 녹지나 정원은 흉물화가 돼가요. 정원 산업을 통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정원과 지역의 역사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정원에 대한 어떤 고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순천시에 각각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 자원이라든지 국방하고 안보와 관련된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을 연계를 시켜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지난달까지 입장객 수만 300만 명. 국가정원의 인기를 토대로 순천시의 도심 녹화 사업과 후방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부 3.0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순천시 청년정책의 청년 범위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청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고흥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발사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 15곳의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 증가한 86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관광업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홍보를 강화한 것을 관광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구직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임직원들과 친하니 직원으로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겠다. 정당 간부로 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 조경업자 A씨와 모 정당 간부 B씨가 각각 구직자들을 속이기 위해 한 말입니다. 자신의 친분과 지위를 과시한 뒤에는 취업을 하려면 임직원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계약직은 수천만 원 수준, 정규직은 1억 원까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3달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취업 사기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렇게 구직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 26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7명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 관공서, 공기업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회 유력 인사인 점을 과시하거나 사칭했습니다. 여러 번 취직에 실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 사기 사범들에 쉽게 접근했고 그게 쉽게 먹혀들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청년 실업률은 7.1%로 1년 전보다 4.4%포인트 높아져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취업 관련 사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 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의 건설 경기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과 공공행정, 농림어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프라 수준은 지난해 지역 안전지수가 취약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30년 이상 된 건물이 35%에 이르고 도로는 남북, 동서간 단절 구간이 많은 실정. 이 때문에 노후 인프라 개선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투자 등이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기재부가 노후 인프라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이 쓸 수 있게끔 지금 바꿔놨어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하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과 판정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동자의 잘못된 지시나 잘못된 공사 관리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못 되고 있고요. 지역 내 발주공사 수주율은 50% 안팎으로 지역업체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간, 국가 간 마찰을 빚지 않게 적정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경력과 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안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교육청은 동백원 등 지역 내 4곳의 복지시설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명절 때마다 소외계층을 현장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오늘 지역 소외계층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주철현 시장과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갖고 복지시설 생활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1억 원어치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또 지역에서 생산된 햅쌀로 위문품을 마련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9살 장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10대인 친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한편 신체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상에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봉산동 선원회관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여수선적 99톤급 선박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갑판 청소 중 밸브를 잘못 건드려 기름이 유출됐다는 선장 51살 임모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저녁 9시쯤 순천 모 대학 학생회관 4층에 있는 한 동아리방에 침입해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35살 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